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글을 씁니다. 내가 진짜 예민하고 이상한 것인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젠 더 이상 판단이 안 서네요. 차라리 세상 시모들 이런 인간 많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위로를 듣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민할 수 있는 제가 쓴 글이라는 걸 고려하고 봐주세요. 남편인 이남 중 차남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모 성격이 드세다는 건 알았지만 시원한 성격일 수도 있겠다, 내가 잘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실망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 도둑질입니다. 물론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 형네까지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데 식당 수저, 장식품 훔쳐서 챙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펜션에서 어메니티 챙기는 거는 기본이고 수건이며 실내하며 싹 챙겨옵니다. 뭐 어메니티 정도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식당에서 수저나 장식품까지 챙기는 건 도둑질이죠. 본인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식이 없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도 봤으니까요. 비닐봉투에 상추나 반찬 리필까지 챙깁니다. 뷔페 가서는 어떨지 안 봐도 알만하고요. 시모가 못 살거나 가난한 거 절대 아니고 맨날 주변 동네에 돈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저한테까지 반찬 챙기라고 비닐 옆구리에 찔러 주시기에 전 못하겠다고 했더니 정색하시며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시네요. 둘째, 며느리 옷가방이며 신발 감시하시고 같은 거 사달라고 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제가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시는 걸요. 제 옷, 가방, 신발 유심히 살피고 같은 거 사달라거나 이미 있는 걸 달라고 하십니다. 가방도 뺏어 가셨어요. 저는 상표 안 따지고 백화점도 안 가서 비싼 거 하나 없는데 가방 달라고 이거 쓰는 거냐고 몇 번을 얘기하시길래 드렸는데 새 것처럼 포장해서 다 같이 모여있을 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선물 받는 거를 가족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으신 건지 그 심리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동서 형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더라고요. 셋째, 형제간 동서간 이간질도 하십니다. 항상 우리한테 간섭할 때 너네 형이 그러더라 블라블라 하십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너네 형이 볼 때 좀 그렇다더라 이런 식입니다. 너네 형은 엄마 없이 못 사는 사람이고 어쩌고 하시고 반대로 그쪽 집 가서는 우리 얘기하고 우리가 시모 이간질 알고 그냥 경쟁을 안 하겠다고 하니 장남한테 가서 매번 울면서 우리 욕을 그리 했다네요. 불효 자식이라고 네가 혼내주라고. 쌍욕도 아주 잘해서 저도 여우 같은 년 잡것 등등의 욕을 먹었고 남편한테 나쁜 놈의 새끼 등등 아마 뒤로는 더 하겠죠. 나중에는 더하면 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욕먹어본 적 없는 제가 왜 결혼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1년에 명절 2번, 제사, 시모 생신, 어버이날 이렇게 최소 5번, 명절엔 2박 3일 자고 오고 저게 원래 추가로 여름 휴가나 연말쯤 가고요. 또 시모가 올라오십니다. 예고 없이 언제 간다 통보를 하십니다. 우리 집에 온다는 게 아니니 막을 수도 없거니와 장남네에 가서 우리를 주말 내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본인을 안 모셔간다고 그렇게 눈치 주고 욕을 합니다. 장남도 본인이 자기 집에 오라고 했으면서 시모 피곡 만한다 욕하고 자기 엄마 안 모시고 간다고 자기한테 다 떠맡긴다고 욕을 합니다. 장남은 칼퇴근하는 학교 교사,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 퇴근이고요. 그런데 평일에 어떻게 시어머니 픽업을 가요? 이거 다 알면서도 욕을 합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불효자들이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합니다. 다섯째, 시모가 우리 집에 수시로 본인 내킬 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일주일 이상 있다 가길 원합니다. 주변의 아들 며느리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 잘한다고 말해놨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 괴롭힙니다. 네, 저도 시모가 스트레스만 안 주면 오라고 하고 싶죠. 근데 오면 집안 곳곳을 간섭합니다. 빨래도 청소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방식대로 다 해놓으십니다. 빨래도 다 섞어서 하고 세제가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데 도대체 뭘 넣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래에서 피존 냄새도 안 나고요. 감사하지만 제가 하겠다 해도 막무가내이십니다. 옷은 다 물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다 뒤져요.
제 옷도 하나하나 전부 다 뒤집니다. 새 옷을 태그 안 떼고 보관했는데 그것도 전부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바쳐야 하며 식구들 간의 대화가 없어요. 감정 교류도 없고요. TV 틀어놓고 멍, 아니면 남편한테 심부름 보내고 저한테 임신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험관 하라고 닥달하거나 주변 사람들 조카 사진 보여주면서 자꾸 보라고 합니다. 자꾸 아기들 봐야지 좋은 소식도 생긴다면서요. 하여튼 결혼 초반에 하도 당해서 이제 오는 게 싫습니다. 결혼하고 1, 2년간 연휴 때마다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시모 왔다 갔으니 1년에 3, 4번은 자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는 건 별도로요. 6째. 그리고 이건 제가 잊지 못하는 당하는 일인데 명절쯤 다 같이 모여 밥 먹을 때 항상 밥상 밑으로 다리를 뻗어요. 근데 제 앞에 앉아서만 뻗습니다. 한 번은 밥상 밖으로 발이 튀어나오도록 허리를 굽혀가며 발을 뻗어서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더군요. 저는 밥을 먹으려면 그 발바닥이 보여서 토악질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분명했고 남편을 콕 찌르니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시모 앉은 뒤 자리를 저랑 바꿔줍니다. 그때는 다리를 그렇게 안 뻗대요. 그런 거 보면 저한테만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고요. 7번째. 그리고 제 국그릇에서 고기나 생선알을 건져갑니다. 지난번에도 제 국그릇을 보더니 야, 어떻게 네 국에만 그렇게 고기가 많냐 하시며 휙 건져가더라고요. 제 그릇에서 건져가서 제 남편을 주니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걸 왜 건져서 나를 줘? 그랬더니 무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눈 한번 흘기더니 자기가 먹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저만 인지하는 것인지 최근에 2번 당했는데 남편한테 따지니 기억도 못하네요. 여기서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은 남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것들 진짜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예민한 것인지 묻습니다. 최근 1년간은 저희가 이사하고 일이 복잡하여 시모가 못 왔어요. 남편이 못 오게 막아주었죠. 그런데 이사하고 집이 안정되어 가니 슬슬 또 발동이 걸리네요. 대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살아간다고 또는 한 달씩 있다가 간다고 통보를 하네요. 대출 갚으려면 맞벌이 필수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대체 뭘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신혼초에 왔을 땐 아침에 인사드리고 식사 드릴까요 하니 됐다고 차나 달라고 해놓고는 장남네 집에 가서는 며느리가 아침밥도 안 챙겨줬다고 욕을 또 바가지로 하셨다네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저랑 웃으면서 전화 끊어놓고 남편에게 울면서 통곡하고 영 끊자고 난리치고 장남부부 싸움하면 웃으면서 내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아마 저희 집 싸움 나도 그렇게 반응하셨겠죠. 저도 결혼 전에 시모가 동서 형님 욕을 남편에게 엄청 그리 하길래 형님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해보니 시모가 이상한 사람이란 걸 확실히 알겠네요. 주변에서는 치매 아니냐는데 형님한테 물으니 원래 저렇다고 그나마 순화된 거라고. 그 외에는 선물 드린 설화수 화장품을 유통기한 몇 년 지나도록 내버려뒀다가 수세미로 날짜를 지우고 지인에게 팔아먹는다든지 자식 둘에게 동시에 가전제품을 사서 보내라고 각각 전화를 하고 누가 빨리 보내나 경쟁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사다 드린 라디오 몇 번이나 고장났다 새로 보내라 하셔서 몇 번 보내드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좀 바빠서 한 달 뒤 추석 때 모델 보고 같은 거 사드리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해놓고 일주일 뒤 남편에게 고자질 하더군요. 장남내에서도 제가 라디오를 안 보낸다며 네가 사와라고 했다는데 또 얼마나 저의 욕을 했을지. 본인은 천천히 사오래놓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됩니다.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 산악회며 개 모임이며 맨날 돌아다니시는 분이세요.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후회 없이 상황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럴 때마다 제가 없을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부터 애 타령, 시험관 타령하던 거 이제 앞에서 대놓고는 안 하시죠. 그러니 저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걸로 노선을 바꾼 것 같은데 남편에게 모두 다 말하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상한 거 아는데 더는 자기가 뭘 어떡하느냐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후기. 남편 욕들 많이 해주셨네요. 방관하는 남편이 제일 문제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지난주에 오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줄 생각으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출근하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혼자 계시는 일정인데도 오랫동안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더군요.
3일째 되는 날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 녹화본에서 기가 막힌 걸 보았습니다. 저희가 출근했을 때 설거지를 하시는데 화장실에서 뭘 가지고 나와서 설거지 배수구를 닦으시더라고요. 뭔가에서 보았는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제 칫솔이었어요. 남편 칫솔과 제 칫솔이 색이 달라서 한눈에 알겠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제자리에 두시고 하던 일을 하시더군요. 제 물건 다 뒤지시는 건 익히 알고 있었기에 영상으로 봐도 놀랍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보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옷을 다 입어보고 가방도 메어보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저 여자가 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칫솔 영상 보고는 정말 토가 쏠리고 그동안 그랬을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당장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당장 시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칼부림 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찌저찌 말을 했는지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없더라고요. 짜증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많이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하더군요. 그리고 이 글도 보여줬습니다. 영상 보고 많이 놀란 듯한 남편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읽고 댓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눈물로 사죄 짓더군요. 다시는 우리 집과 엮이지 말고 자기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관계를 지켜내겠다, 미안하다 하더군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친정으로 가서 생각의 정리를 하겠다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이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는지 동서한테 연락이 와서 형님,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묻더군요. 솔직히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는데 동서 말을 끊지 못해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자기가 한 일은 쏙 빼놓고 제가 영 끊자 한 것만 가족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가 집에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쫓아냈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듣고 동서도 너무 소름 끼친다면서 자기도 CCTV 설치해 봐야겠다 하던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만 끊겠다고 했습니다. 시모로부터 전화도 몇 통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일 후 남편이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댁이랑 모든 연을 다 끊겠다. 시어머니랑 나랑 평생 모르는 관계로 남게 된다면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빌미로 시댁과 또 접촉하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내 맘이 변화하겠지를 기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어요. 펑펑 울더군요. 남편이 우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며 자기 엄마 때문에 당신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건 바라지 않는다며 자기가 살면서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방관해서 미안하다고도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저는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뭐 시모가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어떤 방식이라도 만나거나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을 하니 정말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시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3자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곳에 글쓰기 잘했네요. 여러분, 시모 때문에 인생이 휘청거릴 정도로 고통받으신다면 참지 마세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야 하나요? 저처럼 끊어내서라도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남편이 뭘 어떻게 더 해주냐고요? 당연히 해줄 게 있죠. 시모 연락과 방문을 아내가 안 받게 하면 되잖아요. 아내 휴대전화기에서 어머니 차단, 기회를 틈타 어머니 휴대전화기에서도 아내 번호를 삭제. 이유 어머니께 통보하는 건 했어요? 할 말 있으면 아내 말고 나한테 말해라. 단호하게 선 그어줘야죠. 도리를 위해 꼭 만나야 하는 날엔 아내와 시모가 둘이 있지 않도록 남편이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고요. 시가 가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남편이 시종일관 신경 써줘야 할 것 아니면 아내 두고 혼자 가야죠. 왜 더 할 게 없다고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내가 막말을 다 들은 후에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최선입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